서라운드 뷰 모니터에 차가 나오는데 차가 지금 제네시스 DH입니다. 제네시스 DH가 나오고 왜 저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갓김한님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현대차 원효로 서비스 센터로 많이 알려져 있었던 원효로에 있는 아주 독특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예전에는 직영센터가 서울에 2개, 3개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였던 곳인데 그게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과거에 있었던 그 원효로 공장에 그 센터에 특이했던 그 굉장히 올드한 그 공간을 그대로 살려놓고 있습니다. 진짜 올드하잖아요. 그러면서 최첨단 아이오닉이라는 그 미래로 한 걸음 더 나가는 이 자동차의 모습도 한꺼번에 전시를 하면서 이 신과 구가 같이 만나는 그런 아주 대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이런 것도 사실 보면 그냥 문이 아니라 잘 보면 이게 팔레트예요. 짐 같은 거 놓고 뭐 부품 싣고 뭐 이럴 때 그때 사용하는 그 팔레트, 그걸 개조해서 이런 식으로 올드한 느낌이 나는 그런 걸 그대로 살려놓고 있습니다. 뭐 저런 것들도 되게 올드하잖아요, 뭔가. 그리고 건물들도 굳이 이걸 새롭게 꾸미지 않고 단장하지 않고 그냥 되게 낡은 느낌으로, 디트로이트나 이런 데 가면 사실 이런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스팅어 처음 론칭할 때도 완전히 폐 공장에서 그렇게 론칭하기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이오닉을 론칭하는데도 이런 공간에서 굉장히 멋지게 대비를 이뤄가면서 이렇게 론칭하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느껴지네요.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마스크 쓰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실물 보는 게 뭐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선보이고 있으니까 더욱더 멋지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와, 외관 정말 예쁩니다. 색깔도 굉장히 멋진 색깔이에요. 와, 무슨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름은 좀 복잡합니다. 뭐 무슨 펄 그린이라고 하던데. 여기 보면 가격과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네요. 5,700에서 5,750, 아마 제일 비싼 걸 테니까 지금 5,750만 원짜리 찬 것 같고요. 그렇지만 보조금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보조금이 있으니까 아마 실제로 살 수 있는 가격은 4,4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50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행거리 최대 410에서 430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살짝 지금 아직도 이게 논쟁 중이거든요. 실제로 이 주행거리를 내는가, 아니면 이거는 유럽 기준에 불과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주행거리라고 확인이 안 됐어요. 만약에 이게 진짜 유럽 WLTP 기준이고 우리나라는 이게 아니다 라고 하면 그때는 좀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게 살짝 걱정되고요.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5.2초, 7.4초 이런 정도 나오네요. 5.2초 훌륭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차죠. 가장 빠른 차는 아니고 아무튼 엄청나게 빠른 자동차입니다. 이 설마 했던 이 디자인을 그대로, 카메라 디자인 그대로 이렇게 요거 사이드미러 역할을 하는 카메라인데요. 카메라로 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공기역학적으로 정말 좋아져요. 사이드미러가 생각보다 공기저항이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 풍절음을 많이 일으킵니다. 사이드미러가 달려있는 이상 어쩔 수 없이 실내로 버벅버벅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 이렇게 전달되잖아요. 이어져 있어서 전달되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장착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좋은 점은 사각지대가 없어집니다. 미러는 사각지대가 항상 있잖아요. 요 뒤로 이만큼은 안 보여. 얘는 카메라로 찍고 더 와이드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사실상 전혀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은 아주 좋은 점. 근데 그렇다면 이걸 조금 더 작게 만들어도 됐을 것 같은데, 좀 더 작게 만들면 안 되나? 이쪽 편에서 보시면 카메라 요만하면 요만큼만 딱 달아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기둥이나 이런 게 너무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점점 나아지겠죠. 일단 이건 처음이고요. 이 카메라를 이용한 사이드미러는 여러분들의 운전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지기 쉬운 분들, 그러니까 좀 잘 적응한다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이걸 선택하는 걸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시승을 해보고 나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생각될 때 선택하셔도 돼요. 여기가 LED인 줄 알았는데 요 전체가 LED고요. 요 테두리가 LED고 요 가운데는 LED가 아니고 요거는 레고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가까이서 보면 많이 레고 같고 조금 멀리서 봐야 멀리서 보면 멋있네요. 네, 멋있네요. 포인트 있는 요런 느낌 있잖아요. 이 픽셀이라고 1차에서 많이 표현했던 거, 뒤쪽에도 픽셀, 앞쪽에도 픽셀, 요런 픽셀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런 픽셀이 이렇게 LED 램프를 면발광 시키면서 요게 각각이 다 픽셀인 것처럼 보이게, 아주 작은 픽셀이 큰 픽셀, 큰 픽셀이 더 큰 픽셀, 이런 식으로 이루는 것처럼 보여지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디자인인 것 같네요. 영상에서 우리가 볼 때는 요 각각이 나누어진 픽셀처럼 보일 것 같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나누어진 픽셀로 보이지 않고 그냥 하나의 플라스틱처럼 보여요. 그게 조금 너무 플라스틱 같다,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이 차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냥 플라스틱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보통 차의 몇 퍼센트나 플라스틱일까? 이 차는 한 50% 정도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는데도 도움이 조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미래적인 자동차를 얘기할 때 철로 만들어진 자동차를 많이 떠오르잖아요. 예를 들면 테슬라 사이버트럭 같은. 근데 이렇게 플라스틱을 이용하는 미래차,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잘 보면 라이팅이 있어요. 그죠? 라이팅이 이렇게 쭉쭉쭉 펼쳐져 있는데 낮 시간에는 거의 안 보이고요. 밤 시간에는 확실히 라이팅이 있구나, 굉장히 독특한 라이팅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라이팅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 라이팅이 너무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고요. 액티브 셔터 그릴을 이런 식으로 민자로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것도 굉장히 신선한데요. 평소에는 완전히 덮여 있어서 공기역학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완전히 극대화시켰다가 필요한 경우에 이게 열려서 뭐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실내 냉각기라든지 난방을 위해서 이걸 열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는 거죠. 난방을 위해서 이걸 연다고? 네, 맞게 들으셨습니다. 히트펌프를 이용하게 되면 이 겨울철에 있는 요 약간의 연료도 이 실내를 난방하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하 10도의 온도도 충분히 따뜻한 거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히 난방을 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차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굉장히 기능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아주 신기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 그냥 플라스틱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보니까 여기 투명하게 이 안쪽으로 또 역시 픽셀 이런 느낌이 나게끔 디자인을 해놨네요. 검정색으로 이렇게 하이그로시를 씌워놨는데 그 안에 보면 잘 패턴이 보입니다. 이쪽으로 카메라가 하나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카메라는 전면 카메라 역할을 하는데, 현대차 자료에 보면은 여기서 뭔가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잘못 그려졌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이건 360도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입니다. 엘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 위에 따로 카메라가 있어요. HDA2 카메라라서 굉장히 넓게 와이드한 카메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이 차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앞쪽에 있는 보닛이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어요. 보통의 자동차는 팬더가 여기부터라면 여기쯤에 보닛이 라인이 있잖아요. 이게 라인 같잖아. 아니에요. 보닛 라인이 여기까지입니다. 이래도 되나 싶은 정도의 이만해. 자, 그러면 한번 후드를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후드가 엄청 크거든요. 정말 크기 때문에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자, 열어볼게요. 왜 우아야? 이 느낌이 되게 신기하네요. 그죠? 이게 너무 많은 부분이 열리니까 되게 이상해요. 아우디 TT 같이 그런 느낌? 엄청나게 넓은 부분이 한꺼번에 올라가네요. 무슨 벤틀리 같은. 야, 이거 너무 같나? 딱 열어보면, 잠깐만, 여기 프렁크가 있다고 했는데 프렁크가 이렇게 딱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이건 K 자동차잖아요. K 자동차는 이렇게 한번 거치고 들어가야 돼. 수납 공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여기 커버로 이렇게 있는 건데요. 네, 지금은 여기 빼서 여기 지금 전시를 위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꽂아놨고요.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은 프렁크라고 말하기는 조금 창피하다. 프렁크까지 얘기하는 건 좀 너무한 것 같고, 약간 여기 그냥 수납 공간을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놨다 라는 느낌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열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오픈이라고 써 있어. 여기 수납 공간이 더 나오나 하실 텐데 그건 아니고 정비를 위한 그런 오픈이에요. 정비성이 좋아. 우리가 테슬라를 타면 테슬라 앞에는 뜯을 수 있는 게 아예 없어요. 일반인은 아예 이 안을 보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이 차는 그래도 카센터가 아직 할 일이 있어. 카센터가 이거 고칠 수도 있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흡음재 왜 있냐고, 엔진은 없어도 모터 소음도 있어요. 뭐 노면 소음도 사실 요 밑은 그냥 뚫려 있잖아요. 요 밑은 뚫려 있으니까 사실상 노면 소음도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공명이 되지 않을까, 이 안에서? 약간 그런 것도 고려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실제로 테슬라는 없어요. 포르쉐도 없고. 드디어 운전석에 앉았네요. 와, 세상에 힘들었다. 여기 왜 꺼졌어? 여기 꺼졌습니까? 보조 배터리에 전압이 낮다고 안전한 곳에 정차하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버튼이 지금 하나도 나타나지 않다가 버튼을 눌렀을 때, 시동 걸었을 때 여기 켜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약간 랜드로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랜드로버 같은 거보다 조금 어두워서 조금 그런 건 아쉽습니다. 랜드로버는 이게 선명하게 딱 보이잖아요. 요런 밝기가 아니라 어두운 밝기로 있는 게 조금 아쉬우실 거예요. 이 버튼 위치가 저는 현대차에서 나온 요즘 차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높이가 높고 충분히 가까워요. 통풍구의 바람이 무릎으로 오지 않는다, 이런 건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뭐 괜찮아요. 이 정도면 그냥 이건 위쪽, 아래쪽은 또 따로,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 버튼들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시트에 딱 잡은 상태에서 버튼이 닿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지난번에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서랍 형태로 되어 있고요. 서랍 형태로 되어 있으면 여기 짐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죠. 네, 그런 점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단점이라고 하면 조수석에 사람이 타고 있을 때 서랍 형태면 조금 열어서 여기다 뭘 집어넣거나 빼거나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 검정색일 때 이 테두리가 흰색인 게 굉장히 거슬리기도 하고요. 요게 또 검정색이면 요게 또 튄다, 이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어쨌든 용감한 시도니까 시도 자체를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헤드램프의 조정을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걸 오프 기능을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스텔스 자동차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오프 기능을 아예 없애는 시대가 없었으면 정말 미래의 차 같은데, 네, 굳이 오프를 만들어서 이거 좀 아쉽네요. 이 아일랜드 타입이라는 거, 이게 정말 좋을까?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다는 거, 이거 되게 좋아 보이고요. 근데 조수석에서 뭘 흘려서 여기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페달이 지금 아이오닉하고 기아차 CV, 그러니까 기아차 EV6하고 같은 페달을 쓰고 있네요. 페달 디자인이 똑같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긴 하다. 어째서 페달이 똑같은 걸 쓰고 있지? 오르간 타입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오르간 타입이 뭐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류 가능성이 조금 낮다는 거, 그런 게 좀 오르간 타입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도 US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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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B-C를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차라면 USB-C 정도는 넣어줬어야죠, 솔직히. 그런 것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일랜드를 과연 이걸 누가 쓸까? 쓸까? 너무 좋아요. 널널하게 보여진다고요? 여유? 좋다고 합니다. 저희 PD님이 좋다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이드미러 있잖아요, 이렇게 접으면 이 정도밖에 안 접혀요. 그러니까 다 접어도 차체 옆으로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이 정도가 튀어나옵니다. 너무 튀어나오죠.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접은 건지 편 건지, 펴도 잠깐만, 왜 안 펴지죠? 아니, 왜 나는 왜 뭐만 하면 고장나?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마이너스의 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차는 게다가 양산차가 아니에요. 이건 프리프로덕션 차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하나를 또 고장냈네요. 타이어 사이즈가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정도. 2545R20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게 폭이 너무 커. 무슨 진짜 슈퍼 스포츠카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스포츠카 타이어 같은 그런 직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쪽 타이어도 2545R20이에요 앞쪽 타이어가 이렇게 크면 핸들링이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앞쪽이 저러면 앞쪽은 조금 작은 걸 껴서 약간 샤프하게 만들잖아요. 활용구동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나? 아무튼 앞쪽의 타이어를 경제적인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같은 타이어로 사용하고 있네요. 네, 안쪽을 다 부직포로 해놔서 이렇게 흡음이나 이런 것들도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꼼꼼하게 처리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차는 전기차다 보니까 엔진음에 마스킹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아주 작은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는 방음에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관사판 요거 예뻐요. 약간 로봇 같지 않아요? 옛날에 무슨 철인 28호 같은 거 떠오르지 않나?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난 마음에 드는데, 옛날 로봇 같잖아요. 이 소재감이 플라스틱 느낌이 너무 나서 싫다? 이게 플라스틱 소재인데 되게 플라스틱 느낌이 강하게 나면서, 그러면서 크롬도 굉장히 독특한 크롬이에요. 한번 가까이 한번 와서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라 가까이 가면 이렇게 비쳐, 이렇게 반사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요. 이런 것들이 되게 신선하지 않아요? 거울같이 비친다니까? 나름대로 멋진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우리 PD님은 옛날 사람이어서 플라스틱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요건 괜찮은데 요건 나쁘다? 그 소재감이 나쁘다? 하긴 너무나 넓은 면을 쓰니까 넓은 면의 소재감이 이렇게 되면 조금 아쉽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람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저는 이 뒤편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이 부분에서 살짝, 저는 이 부분만 딱 놓고 보면 포니가 떠올라요. 포니 떠오르는 부분이 사실 하나도 없는데 이 부분만 딱 포니 느낌. 그리고 이런 것들도 여기가 되게 매끈해서 이런 것들이 되게 독특한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되게 포니스럽잖아. 그러면서 여기 와이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지. 되게 심플해요. 여기 뭐가 있었으면 전혀 차의 느낌이 달라졌을 거예요. 진짜 올드하게 느껴졌을 텐데 여기 없고 이렇게 그냥 이어지는 거. 이 위에서 이렇게 공기가 흘러내려오면서 여기 있는 물을 그냥 흘러내리게끔 하는 그런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와이퍼가 따로 없고 공기역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자동차라는 생각이 더욱더 듭니다. 더 미래적으로 느껴지네요. 아이오닉 글씨가 이렇게 약간 떠있는, 이 유리가 하나 있고 그 위에 떠서 붙어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예쁩니다. 플라스틱 소재는 사실 금속 소재하고 이 오랫동안 사용하면 내구성이 다르잖아요. 플라스틱 부분이 더 빠르게 내구가 나빠지기 때문에 3년만 지나도 아마도 요 두 부분의 서로의 차이가 조금씩 생겨서 플라스틱 부분이 조금 나쁘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은 살짝 듭니다. H-트랙이라는 거 굉장히 재밌네요. 이게 H-트랙은 굉장히 예전에 사륜구동 시스템을 얘기하던 그런 이름 같은데 굳이 붙였어야 했을까?
기존의 H트랙하고 어떤 기능도 다르고 역할도 다른데 이건 그냥 옵션일 뿐이다 라는 의미에서 여기 H트랙이라고 써놓은 것 같아요. AWD 이런 게 별도의 트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비싼 것들도 옵션일 뿐이니까 보조금 다 달라, 이런 의미에서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트렁크 공간 정말 넓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여기 이 상태에서 요거 하나도 안 접고도 여기 들어놓아서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는 건 좀 힘들 것 같다. 어쨌든 여기 앉아서 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인 것 같긴 한데, 야, 이거 괜찮은데? 아니, 이게 이 정도라고? 요즘 들어서는 차박만 있는 게 아니고 차크닉이란 말도 많이 하잖아요. 뒤에 앉아서 여기서 뭐 음식 같은 것도 먹고 여기서 뭐 같이 데이트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공간으로 봤을 때 괜찮네요. 훌륭한데? 이거 잠깐만, 이거는 공간이 이 밑으로 뭐가 튀어나온 게 있어요. 배터리가 있을 공간은 아니거든요. 오디오 서브우퍼입니다. 서브우퍼를 앞으로 만들었으면 조금 더 짐을 여기다 더 넣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건 조금 아쉽죠? 이 정도면 시트를 여기서 이렇게 딱 눕혀서 발라당 하고 이렇게 딱, 그게 없는 건 좀 아쉽죠? 그거 없고 이렇게 해서 뭐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나중에? 에이, 그 정도를 막걸 쓰네. 발라당. 진짜 이건 LED고 이건 왜 벌브냐, 우리 PD님이 그러시는데 사실 이건 LED로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닫혔을 때 번호판 조명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번호판 조명이 노라면 진짜 옛날 작업거든. 그래갖고 요거는 반드시 LED로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사람들이 안 보잖아. 안 보니까 이건 벌브로 해도 돼. 벌브로 해도 돼. 어차피 많이 켜지지 않아. 트렁크 열었을 때만 잠깐 켜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벌브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뭐 나쁘지 않지. 이거 괜찮잖아요. 뭐가 문제야? 이럴 수도 있지. 이런 것도 되게 재밌네요. 보통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숨기려고 노력하는데 숨기지 않고 이렇게 그냥 노출 형태로, 이건 어쩔 수 없이 금형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구멍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금형을 오히려 멋있게 해서 금형으로 그냥 쓸 뿐 아니라 디자인 요소로도 느껴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인상적이네요. 손잡이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손잡이가 전동으로 알아서 딱 팝업돼 있어서 이렇게 딱 잡아당기게 돼 있습니다. 약간 이게 당기는 것과 여는 것이 같은 방향인데 테슬라는 이게 반대잖아요. 같은 방향과 다른 방향 중에 어떤 게 더 편하냐? 저는 같은 방향인 게 편한 것 같네요. 테슬라는 여기 거꾸로라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당기는데 아마 뭐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게다가 자동으로 튀어나오지도 않고 테슬라보다 이게 이 손잡이 면에서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누르면 닫히고. 네, 이제 곧 3시 7회차 관람이 시작.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닫아도 돼요. 이렇게 닫아도 닫힌다.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약간 섭섭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 이렇게 뒤로 떠 있어. 이 부분이 좀 떠 있잖아요. 이게 좀 섭섭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걸레질하다 이렇게 걸릴 것 같아. 이게 딱 맞기 어려운 이유가 마운트가 이쪽에만 있어요. 이쪽엔 없고. 그래서 이게 양산도 이래요. 양산도 이래. 이건 어쩔 수 없어. 여기서 약간만 조정해주면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플라스틱이니까 조정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고, 불로 이렇게 라이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요게 나란히 3개가 있는 게 있어요. 나란히 3개 있는 건 수동이고요. 이렇게 5개 있는 건 자동인데, 요 전동인에는 사실 이렇게 해서 열면 열려요. 왜 열리게 만들었나?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열었을 때 뭐 그 안에 휘발유를 훔쳐갈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괜찮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거 굉장히 독특하네요. 이렇게 라인이 있고, 여긴 라인 같지만 파팅 라인이야. 그래서 약간 단차가 아니라 요거는 파팅 라인이란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라인으로 만들어졌어요. 저는 저기 똥촘촘한 게 왜 있나 했더니 저걸 감추기 위한 당위성, 그런 걸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요,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나이트클럽에 온 기분. 이 전체가 어디로 이동할 것 같이 생겼네? 진짜 우주선 같아요. 우주선 타고 어디로 이대로 날아갈 것 같아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었구나. 여기 이 공간 정말 신기하죠? 아이오닉5에서 나오는 전원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전력량이 워낙 충분해서 다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깜짝이야. 진짜 멋있어. 양쪽에 자리해 보시면 커피 한 잔 하실 수도 있겠고, 로봇이다. 책을 잠깐 읽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를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번 아이오닉 5 같은 우와. 경우에는 상온 기준으로 아시겠지만 유니버설 로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로봇 정말 훌륭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있어도 사람들한테 상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훌륭한 그런 로봇입니다. 충격을 딱 받아도 알아서 딱 멈추는 그런 기능도 들어있어요. 이 짧은 18분이라는 시간도
전원을 밖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V2L 별도의 어댑터를 끼워서 사용하게 만들어져 있긴 한데, 이 어댑터를 모든 차에 기본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훌륭합니다. 120V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형상이나 이 체결 방식, 이게 단단하지 못해서 조금 흔들리는 거, 이런 거 좀 아쉽긴 합니다. 완성차가 내놓을 물건이 아니라 무슨 애프터마켓 제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야, 인테리어 진짜 훌륭합니다. 이런 것들, 테두리 우리가 흰색이라서 이상하다고 그랬었는데, 밝은 화면이 있고, 여기 이렇게 테두리가 흰색이니까 하나로 좀 통일된 느낌이 오히려 있어서 흰색이어서 더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테마가 여러 개 있어서 검정색이면 좀 안 좋겠지만, 다만 이상한 건 이쪽 계기하고 이쪽의 센터 디스플레이하고 색이 다른데, 이건 OLED고 이거는 아닌가? 이쪽 VA, 이쪽은 그냥 IPS. 아무튼 조금 다릅니다. 느낌이 다른데, 검정색일 때는 티가 안 났는데 흰색이니까 색이 다른 게 확 눈에 띄네요. 아마 테마를 흰색으로 아마 안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쪽이 밝기 조절이 된다고 하니까요, 나중에 한번 조절해서 또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속 같은 경우는 여기 변속 다이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변속 다이얼이 생각보다 가깝고, 요거 돌리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좋네요. 현대 엠블럼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멋있어. 없어서 더 미래적 같아. 이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여기 다이얼처럼 생겼잖아요. 돌릴 수 있을 것 같이 생겼지만 돌리는 건 아니고 버튼입니다. 버튼. 여러분들 속았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고요. 오야, 그래픽 진짜 멋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 242km, 누르면 249km, 누르면 257km. 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도 보이네요. 온도 조절하는 걸로도 원래 주행 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뀌지? 야, 히트펌프 덕분이야? 한온 시스템의 덕분인가? 어쨌든 이렇게 딱 실내에 앉았을 때 이 넓은 개방감 같은 거 정말 와,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오, 시트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한데 약간 이렇게 움직인다? 시트가 이렇게 약간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프리프로덕션 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양산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이 여기에다가 뭘 수납했을 때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깊어요. 생각보다 멀어. 생각보다 깊고 멀다. 그리고 운전석도 당연히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약간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네요. 운전 중에 내가 실수를 이렇게 딱 누르면 어떻게 잠깐만 괜찮은 거야 이거? 괜찮은 겁니까? 아, 편합니다. 내가 아무리 아빠고 내가 목적지까지 이렇게 안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줬다고 해도 거기까지 가는 것까지고 그 다음에는 똑같이 쉬어야지. 아빠라고 기대지도 못하게 하고 말이야, 조수석만 이렇게 릴렉션 컴포트 넣어주고 그거 좀 문제 있었잖아요. 네, 운전석도 이제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어요. 오토홀드라든지 이런 버튼이 보통 이 어디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옮겨온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운전지만 필요한 기능이고 그렇게 자주 쓰는 기능도 아니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 괜찮은 것 같고요. ESC를 오프하는 기능 도 여기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네, 이런 것들 훌륭한데요. 여기 보면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철판으로 되어 있는지 자석으로 되어 있는지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사실 확신이 없는데 사진 같은 거 여기다 붙여라라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차는 굉장히 미래적인 자동차면서 굉장히 예전의 그 아날로그 감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디지로그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디지로그적인 그런 감성을 갖고 있는 차입니다. 신과 구의 융합,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오늘 이 전시 공간도 그런 융합적인 전시 공간에서 치러진다는 거, 그게 바로 이 차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기 위한 것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살짝 걱정되는 건요, 이거 차에서 놔두고 내릴 것 같아. 여기에 보면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무선 충전 패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충전을 하고 있으면 이 안에 있는 게 보이지가 않아. 이걸 꺼내게 될 것 같아. 알람이 와요? 이런 식으로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앞에 봤을 때 공간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굉장히 시원시원한 거, 이런 것들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저 후측방 카메라가 저기 있는데 미러 대신에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어서 사각지대는 적다라는 것만큼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봤을 때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굉장히 가깝게 잡혀야 되기 때문에 이 초점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아마 눈의 피로도가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처음에 걱정했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가깝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운전하면서 큰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우디 이트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낮아서 일체감에서는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안전성 면이나 편의성 면에서는 이 위치가 조금 더 나아 보이네요. 그렇지만 조금 더 일체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별부를 나중에 갖다 붙인 것처럼 애프터마켓 제품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서. 근데 어쨌든 이 차의 컨셉트가 약간 이렇게 네모네모한 거고 약간 네모가 톡톡 튀어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크게 거슬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HUD가 있는데 이게 흔히들 우리가 44인치 HUD라고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44인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넓은
그런 HUD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인치라는 얘기가 어째서 나왔냐면요, 초점 자체가 17m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대요. 그래서 17m 앞에서 보았을 때 40인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40인치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HUD도 굉장히 넓고 시원하고, 그리고 흑백이에요. 흑백이지만 어쨌든 이 안에 실제로 내비게이션이 작동되면 또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될지, 그것도 좀 더 나중에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테리어도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네요. 오, 진짜 넓은 건 둘째치고, 진짜 이 위에 유리가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시원하네. 시원하네. 요즘 흔히 하는 얘기로 무슨 이 차의 휠베이스가 3m이기 때문에 이건 뭐 펠리세이드보다 더 넓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실제 크기는 그냥 투싼보다 조금 넓은 정도. 어쨌든 이 정도 크기의 자동차가 이 정도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건 놀라운 거죠. 거의 기적적인 그런 공간입니다. 천장이 이렇게 잘 만들었네. 양쪽으로 이렇게 멋있게 열리는 것도 멋지죠. 이런 것도 굉장히 멋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시트를 또 뒤로 이렇게 슬라이딩 할 수 있는 거, 앞으로 슬라이딩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슬라이딩이 메모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석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메모리로 앞좌석 뒷좌석의 슬라이딩을 적절하게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송풍구가 보통 이렇게 아래쪽에 있거나 이런 곳에 있어서 가려지기 쉽잖아요. 근데 가려지지 않고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서 얼굴 쪽으로 바람을 쐬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원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뒷좌석을 이렇게 뒤로 눕히거나 세우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해서, 앞좌석 아래쪽으로 발이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앞좌석 밑 아래쪽으로 발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조금 이렇게 눌리면서 들어가요. 네, 조금 더 잘 되면 좋겠는데. 뒷좌석에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열선은 있어요. 열선은 이렇게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뒷좌석 공간도 굉장히 시원하고 굉장히 널찍한 공간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그렇게까지 기대할 만한 실내는 아니고, 이게 소형차라고는 믿을 수 없는 대형차의 실내, 아니면 SUV의 실내구나 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넓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보입니다. 실내에서 상당 부분이 뭐 이런 것들 다 패브릭으로 돼 있잖아요. 상당 부분이 친환경 소재로 돼 있어서 나쁘게 보면 이걸 원가 절감 아니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원가 절감이라기보다는 환경을 조금 더 생각한 그런 인테리어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미래적인 자동차는 점점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해 볼 수도 있고요. 네, 오늘 이렇게 아이오닉5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뭐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아주 짧게 살펴봤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건 이 차가 굉장한 혁신의 자동차, 지금의 자동차가 아니라 약간 몇 단계 정도 앞을 내다보고 만든 자동차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정도의 완성도의 자동차를 한 번에 만들어낸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단순하게 기존 자동차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같은 것도 솔직히 조금 느껴지기도 했고요. 어떤 차를 계속 내놓게 될지 기대가 더 커지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 다 찍으려고 진짜. 진짜 대박. 서라운드 뷰 모니터에 차가 나오는데, 차가 지금 제네시스 DH입니다. DH가 왜 저래? 나중에 나오겠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왜 나중에 바뀌겠지. 아니, 지금 소프트웨어인데 언제 바뀌죠? 그거는 맞아요. 이 차는 그건 맞아요. 근데 이게 아니지. 베어링을 그냥 쓰고 있어. 되게 힙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쓰이는 건물인가 설마? 저기요. 오! 세상에. 네, 별거 없습니다. 안에 소화기 잔뜩 갖다 놨네요. 창고예요, 창고.